어이 반신불수 영감. 나라 지켰다며? 훈장 주렁주렁 달면 뭐하냐고. 똥오줌도 못 가려서 바닥이나 기는 신세인걸. 역겨운 담배 연기와 함께 비릿한 조롱이 골목을 메웠다. 연남동 재개발 구역 끝자락. 한 공방의 주인 한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그라인더를 멈췄다. 윙윙거리던 기계음이 멎자 밖에서 들려오는 폭력적인 소음이 더 선명해졌다. 콰당탕. 무언가 요란하게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신음. 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호 안경을 벗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나가자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전동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져 바퀴만 헛돌고 있었고 그 옆 시멘트 바닥에 정세훈 회장이 처박혀 있었다. 왕년에 별을 4개나 달았던 참군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흑투성이가 된 바지와 떨리는 손이 그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빡빡머리 사내가 정 회장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들어올렸다.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빡치셨는지 알아? 이거 놓게. 난 절대 안 팔아. 안 팔아? 하이고 이 양반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여기가 무슨 작전 지역인 줄 알아? 버티면 지원군이라도 올 줄 아냐고. 빡빡머리가 정 회장의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뒤에 선 두 놈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형님, 그냥 확 밀어버리죠? 어차피 다리도 병신인데. 서윤의 눈매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조용히 공구 벨트에서 무거운 스패너 하나를 꺼내 들었다가 이내 다시 집어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놈들에게 다가갔다. 그 손 치워. 낮지만 골목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빡빡머리가 고개를 돌렸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여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기집애는? 공방에서 쇠질이나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오빠들 일하는 거 안 보여? 꺼져 다치기 전에. 안 들려?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어. 서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빡빡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저거 치워. 뒤에 있던 놈 하나가 성큼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가씨 좋은 말할 때. 순간이었다. 서윤의 몸이 유령처럼 반바퀴 돌았다. 밀치려던 놈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서윤의 손이 놈의 팔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아! 관절이 비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뼈와 인대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잔혹한 파괴였다. 팔이 꺾인 놈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두 놈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여유롭던 양아치의 눈빛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살기가 돌았다. 에이, 씨발년이. 빡빡머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잭나이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윤의 복부를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서윤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칼날을 피했다. 옷깃이 살짝 베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주저앉았겠지만 서윤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퍽. 서윤의 팔꿈치가 빡빡머리의 턱을 강타했다. 놈의 고개가 젖혀졌다. 이어서 명치에 꽂히는 니킥. 컵. 단 2번의 타격으로 거구의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쓰러진 동료들을 본 마지막 한 놈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넘어진 정 회장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팔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고마움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서윤 양. 조심하게. 저놈들. 네? 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빡빡머리를 향했다. 저놈들. 움직임이. 보통 깡패가 아니야. 서윤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아까 빡빡머리가 칼을 휘두를 때의 각도 그리고 제압당하는 순간 다른 놈이 취했던 방어 자세. 그것은 길거리 싸움 방식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운 특수부대의 근접 전투술 CQC였다.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빡빡머리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서윤을 노려봤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더니 서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말투로 보고했다. 타깃 확인. 근데 예상 외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동업자 냄새가 납니다. 지원 바랍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업자. 놈들은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정 회장의 말이 맞았다. 이들은 단순한 재개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골목 어귀에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다. 타이어가 바닥에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잘 손질된 머리, 값비싼 시계, 그리고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흉터. 강무혁이었다. 그는 코를 찡긋거리며 공방의 기름 냄새를 맡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정세훈 회장에게 다가갔다. 충성. 사령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무혁은 허리를 굽혀 정 회장의 눈높이를 맞췄다. 입가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자네가 강 상사인가? 정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강무혁이 낄낄거렸다. 상사라뇨. 섭섭하게. 사회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셔야죠. 아니면 당신 다리를 이렇게 만든 은인이라던가. 강무혁이 정 회장의 마비된 다리를 구둣발로 툭툭 쳤다. 감각이 없을 텐데도 정 회장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발치워. 서윤이 스패너를 고쳐 쥐며 나섰다. 강무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뱀의 눈빛이었다. 아, 우리 수제자님. 한대위. 잘 지냈나? 공구 잡은 폼이 제법인데? 나라 지키라고 가르친 칼질로 팝하고 쇠 깎고 아주 재능 낭비가 심해. 목적이나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목적? 심플해. 이 건물 내가 산다. 그리고 사령관님은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줄게. 산속 깊은 곳으로. 아무도 못 찾아오는 곳. 거절한다면? 거절. 강무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교육이 부족했나 보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무혁이 달려들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스패너를 휘둘렀지만 강무혁은 이미 서윤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퍽. 명치에 꽂힌 주먹.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서윤의 몸이 뒤로 밀렸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발차기를 날렸지만 강무혁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는 듯 반박자 빠르게 피하고 서윤의 축이 되는 다리를 걷어찼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다. 강무혁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쾅!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한대위.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흥분하면 왼쪽 어깨가 먼저 움직여.
707 시절부터 내가 그렇게 지적했는데 아직도 못 고쳤어? 강무혁이 쓰러진 서윤의 얼굴을 구두굽으로 짓밟았다. 뭐라고 사령관님.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수제자가 내 발밑에 깔려있는 꼴을. 당신이 지키려던 군인의 명예라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봐. 정 회장이 휠체어를 끌고 다가오려 했지만 부하들이 휠체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강무혁은 서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흘 준다.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다음엔 이 예쁜 손가락들을 하나씩 공방 바이스에 물려놓고 으깨줄 테니까. 강무혁은 피 묻은 구두를 서윤의 작업복에 쓱쓱 닦더니 유유히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남겨진 골목에는 패배감과 절망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블랙 스콜피오는 특수부대식 심리전을 펼쳤다. 새벽 2시 공방의 전기가 끊겼다. 수도관이 터져 작업장이 물바다가 되었다. 새벽 4시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섬광탄이 터져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뛰쳐나왔다. 아침이 되자 공방 앞에는 목이 잘린 비둘기 사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떠나기 시작했다. 서윤 씨, 우리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김영숙 사장마저 짐을 싸며 울먹였다. 서윤은 퉁퉁 부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갈비뼈에 금이 간 통증보다 스승이자 적이었던 강무혁에게 완벽하게 유린당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공방의 셔터는 내려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부러진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 공포일까 분노일까. 도망가자 서윤아. 정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너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놈은, 강무혁 그놈은 짐승이다. 멈추지 않을 거야. 도망치면요? 도망치면 끝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놈은 회장님을 끝까지 쫓을 거예요. 산속 요양원이 아니라 산속에 묻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겠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 놈은 현역 시절에도 나이프 파이팅 1인자였다. 게다가 지금 넌 부상까지 당했어. 내 전공법으로는 못 이겨요.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우면 제가 집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딱지가 앉은 이마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기는 전장이 아니에요. 제 공방이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벽에 걸린 낡은 칠판으로 향했다. 분필을 집어든 그녀는 공방의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놈들은 사흘 뒤 새벽에 올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으니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그런데 놈들의 약점은 오만함이에요. 제가 졌다는 걸 확인했으니 방심하고 들어올 겁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고 소음기를 단 총을 들고요. 서윤은 작업대 위에 널려있던 공구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라인더, 용접 토치, 고압 컴프레서 호스, 그리고 묵직한 바이스. 저는 군인이 아니라 기술자로 싸울 겁니다. 회장님 금고. 여시죠. 정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해? 교관님이 남기고 간 유품 군번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수집해둔 강무역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파일. 그리고 현역 시절 쓰시던 통신 장비. 그거 필요해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실 바닥에 장판을 걷어내고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곳엔 낡은 권총 한 자루와 함께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 그리고 구형이지만 관리가 잘 된 군용 무전기가 있었다.
이 무전기 주파수가 아직 살아있다. 방첩사령부 직통 라인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아. 증거는 제가 만들어요. 놈들이 제 발로 들어와서 제 목에 칼을 들이미는 순간이 증거가 될 겁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 서유는 공방을 요새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용접기의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바닥에 기름을 먹이고 천장에는 쇠사슬을 매달았다. 환풍구에는 최루 가스 대신 고운 쇳가루를 채워 넣었다. 그라인더 날을 날카롭게 갈아 문틀 사이에 숨겼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 아니 덫을 놓는 거미의 눈이었다. 약속한 사흘째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연남동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한 공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5개의 그림자가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전술 고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선두의 선자가 수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부채꼴로 흩어지며 내부를 수색했다. 가장 뒤에 서 있는 남자 강무혁은 여유만만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왔다. 숨바꼭질인가? 귀엽군. 강무혁이 조소를 날리며 발을 내딛는 순간 딸깍. 바닥에 깔려있던 얇은 와이어가 건드려졌다. 치잉 마이너스. 천장에 설치된 고압 컴프레서 호스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쇳가루를 뿜어냈다. 쿨럭. 뭐야? 미세한 쇳가루가 공중을 뒤덮자 놈들의 야간 투시경이 뿌옇게 흐려졌다. 시야가 차단된 놈들이 당황하며 고글을 벗으려는 찰나. 번쩍. 작업대 구석구석에 설치된 아크 용접기가 타이머에 맞춰 동시에 점화되었다. 태양보다 밝은 강렬한 섬광이 어둠에 익숙해진 놈들의 망막을 태워버릴 듯 덮쳤다. 아, 내 눈. 패닉 금지. 사주 경계. 강무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섬광 속에서 서윤이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엔 총이나 칼 대신 끝을 날카롭게 간 30cm 몽키 스패너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시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첫 번째 놈의 정강이를 스패너로 후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놈이 쓰러지자 곧바로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두 번째 놈이 소리나는 쪽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작업대 밑으로 슬라이딩하며 피했다. 동시에 그라인더 전원을 올렸다. 윙 마이너스. 바닥에 설치된 그라인더 날이 회전하며 놈의 발목을 그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4명의 부하가 무력화되었다. 공방 바닥은 피와 쇳가루 그리고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제 남은 건 강무혁 하나. 강무혁은 고글을 벗어 던지고 눈을 비비며 칼을 꺼내 들었다. 정글도머 시티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에이, 쥐새끼 같은 년이. 환영해. 내 공방에 온 걸. 서윤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강무혁이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칼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맹렬했다. 쉭쉭. 서윤의 작업복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다. 서윤은 스패너로 그의 칼을 막아냈지만 힘의 차이로 인해 점점 뒤로 밀렸다. 깡! 강무혁의 발차기가 서윤의 복부를 강타했다. 서윤이 뒤로 나뒹굴며 대형 바이스가 있는 작업대 쪽에 처박혔다. 끝이다. 내년 손가락부터 잘라주마. 강무혁이 서윤의 목을 조르며 칼을 치켜들었다.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숨이 막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방 구석에 숨겨져 있던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군 차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뼛속 깊이 각인된 사성 장군 정세훈의 사자후였다. 강무혁의 뇌가 명령을 거부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군인의 조건반사. 칼을 내리찍으려던 그의 팔이 0.1초 멈칫하며 차려 자세를 취하려 움찔했다. 그 0.1초. 서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기회였다. 서윤은 남은 힘을 짜내어 강무혁의 손목을 잡고 바로 옆에 입을 벌리고 있던 대형 강철 바이스 안으로 쳐넣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이스 핸들을 돌렸다. 끼릭 콰직. 끄아악. 강철 턱이 강무혁의 손목을 으깨버렸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무혁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손목이 물린 채라 도망갈 수 없었다. 서윤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쇠망치를 집어들었다. 이건 우리 회장님 다리가. 퍽. 망치가 강무혁의 오른쪽 무릎을 내리찍었다.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이건 내 공방 수리비. 퍽. 반대쪽 무릎마저 박살났다. 강무혁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늘어졌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가 아니었다. 헌병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검은 승합차들이었다. 꼼짝 마. 국군방첩사령부다. 무장한 요원들이 공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처참하게 박살난 현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강무혁과 그의 부하들을 끌어냈다. 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첩사령부 지휘관이 정 회장 앞에 서서 깍듯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정세훈 장군님, 신고하신 마약 유통 및 군사 기밀 유출 혐의자 강무혁 확보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네. 자네들은 딱 맞춰왔어. 내 부관이. 청소를 막 끝낸 참이거든. 정 회장이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쇠망치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정 회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서윤의 몸이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패배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후련한 승리의 미소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공방에 깨진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군사법원이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군방첩사령부 DCC 취조실. 양손에 수갑을 찬 강무혁이 킬킬거렸다. 양쪽 무릎이 박살 나 휠체어에 앉은 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방첩사 수사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마약 유통, 군사 기밀 유출, 민간인 살인 미수. 증거는 차고 넘쳐. 넌 끝이야, 강무혁. 증거. 그깟 종이 조각이나 파일이 증거가 될 것 같나? 내가 지저대면 다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나라님들이 나를 가만히 두실까? 강무혁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최영수였다. 수사관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견 신청합니다. 그리고 강무혁 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 군 검찰 소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군사 기밀을 유출했는데. 유출된 기밀이 가치 없는 폐기 문서라는 국방부 유권 해석이 방금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 폭행 및 재물 손괴 사건입니다. 경찰로 이첩하세요. 수사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상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경찰서. 한서윤은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 신분이었다. 한서윤 씨, 당신 미쳤어? 사람 무릎을 망치로 박살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야. 과잉방위를 넘어서 살인 미수라고. 형사가 서윤의 얼굴에 조서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언론은 이미 재개발 지역의 엽기적인 공방녀라는 타이틀로 서윤을 마녀 사냥하고 있었다. 강무혁이 고용한 언론 플레이팀이 움직인 것이다. 그놈들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없었어. 당신 공방에 있던 공구들만 흉기로 등록됐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경찰 윗선이 매수된 것이다. 합의 없으면 당신 구속이야. 알았어? 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치장 면회실로 정세훈 회장이 들어왔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휠체어를 밀고 온 그의 표정은 참담했다. 서윤아. 회장님 오지 마세요. 여기 좋은 꼴 못 봐요. 내가 너무 무력하구나. 별 4개 달고 떵떵거렸지만 전역하고 나니 끈 떨어진 년이야. 놈들의 뒷배가 누군지 알아냈다.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뱉었다. 김일성. 국방위 소속 사선 국회의원.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무혁은 그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냥개였어. 상대는 거대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무르는 권력자. 강무혁이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이해가 갔다. 김일성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더구나. 너를 구속시키라고. 본보기로 삼겠대. 서윤은 쇠창살을 꽉 쥐었다. 억울함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었다. 회장님, 포기하세요. 저 혼자 짊어질게요. 아니, 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호랑이의 눈이었다. 내 부하가 적진에 고립됐는데 지휘관이 포기하는 법은 없다. 그게 내 방식이다. 정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경찰서를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김 대장, 자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워두게. 정세훈 회장은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낡은 연락처들이었다. 접니다. 정세훈입니다. 예, 살아있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숨어 살았지. 부탁 하나만 합시다.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알렸다. 내 딸 같은 아이가 그리고 내가 지켰던 정의가 여의도 정치질에 짓밟히고 있네.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오늘 밤 7시. 내 건물 지하로 오게. 그날 밤 7시. 연남동의 허름한 정 회장 건물 지하 주차장.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이곳에 번호판이 6, 합 9구로 시작하는 검은 관용차들이 하나둘씩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인물들의 몇몇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현 육군참모총장 대장, 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중장, 전 특전사령관 예비역 중장, 현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이들은 모두 과거 정세훈 대장이 키워낸 직속 부하들이거나 그에게 목숨을 빚진 후배들이었다. 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별들이 일제히 발을 맞췄다. 필승! 대한민국 최고의 무력 집단이 허름한 지하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에 주차장 기둥이 울렸다. 다들 늙었군. 배도 나오고. 정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김일성 의원이 내 목을 조르고 있네. 내 새끼인 한서윤 대위를 범죄자로 몰면서 말이야. 군이 정치 깡패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곳이 되었나? 아닙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방첩사령관. 예, 대장님. 강무혁이 기밀 유출한 거 가치 없는 문서라고 덮었다지. 누가 시켰나? 국방부 차관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방첩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무능한 게 아니야. 비겁했던 거지. 오늘부로 그 비겁함 내가 가져가겠네. 자네는 칼을 뽑아. 상대가 국회의원이든 차관이든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게 방첩사 임무 아닌가. 명심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참석한 장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밤 작전명은 교관의 예우다. 목표는 한서윤 대위의 석방, 그리고 김일성 카르텔의 섬멸이다. 군의 명예를 걸고 실시한다. 의상. 다음 날 아침 9시. 마포경찰서장실. 서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김일성 의원과 통화하며 껄껄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그 여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휠체어 탄 영감탱이도 조만간 공범으로 엮어서. 쾅. 서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뭐야. 누구 맘대로. 서장이 소리치며 일어났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그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복을 입은 육군 소장이 헌병대 완장을 찬 대원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이었다. 마포경찰서장. 귀관은 지금부로 군사작전 방해 및 민간인 불법 감금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다. 9. 군인이 민간 경찰을 체포해. 미쳤어? 이거 쿠데타야. 한서윤 대위는 예비역이지만 현재 군 기밀 관련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국군 방첩 사령부의 보호하에 있다. 경찰이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 신병 인도해. 그 뒤로 정세훈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서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아니 장군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자네는 김일성 의원한테 꼬리 흔드느라 바빴겠지만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키느라 바빴지. 비켜. 유치장 문이 열렸다. 서윤이 멍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앞에는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신고합니다. 예비역 대위 한서윤. 석방을 명받았습니다. 정 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서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한서윤은 풀려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김일성 의원은 자신의 비자금 관리인인 강무혁이 다시 군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발악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별장인 청평 호수 벙커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는 강무혁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비자금 장부 원본과 마약 거래 리스트가 보관되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문제는 그곳이 사유지라 영장 없이는 진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김일성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영장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증거는 다 불태웠겠지. 공방으로 돌아온 서윤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제가 들어갑니다. 잠입해서 증거만 확보하면 그때는 방첩사가 들이닥칠 수 있죠. 방첩 사령관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한대위, 자네는 민간인이야. 자네가 다치면 우린 명분이 없어. 그리고 거긴 무장 용병이 30명이 넘어. 30명? 강무혁이 데리고 있던 애들보다 약하겠네요. 서윤이 공구 벨트를 찼다. 이번엔 낡은 공구가 아니었다. 정 회장의 인맥을 통해 지원받은 최신형 전술 장비들이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테이저건, 특수 섬광탄, 그리고 초소형 바디캠. 혼자 보내지 않는다. 정 회장이 말했다. 내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어. 내 동기들 말이다. 새벽 2시 청평 호수 별장 인근 숲.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별장의 담벼락을 넘었다.
그녀의 뒤로 검은 그림자 넷이 따라붙었다. 현역 707 특임대원들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 명목으로 합류한 서윤의 옛 전우들이었다. 한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몸 좀 푸셨습니까? 잡담 금지. 목표는 지하 2층 금고다. 서윤과 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정문 경비가 하품을 하는 순간 서윤이 튀어나가 테이저 건을 발사했다. 지지직. 경비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뒤따르던 팀원들이 CCTV 회선을 따고 별장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1층 클리어. 진입한다. 별장 안은 화려했다. 김희성 의원은 거실에서 양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자신의 지지율 상승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와장창. 연막탄이 거실로 굴러들어왔다. 콜록. 뭐야? 경호원. 경호원. 김희성이 소리쳤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떡대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날아온 주먹과 발차기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용병 대장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다. 그녀는 슬라이딩하며 용병 대장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아!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기어가는 김희성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 질질 끌어 소파에 앉혔다. 너,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곧 감옥 갈 사람. 서윤이 차갑게 웃으며 바디캠을 김희성의 얼굴에 들이댔다. 비자금 장부 어디 있어? 뭐? 몰라. 그런 거 없어. 그래? 그럼 찾을 때까지 이 집을 다 부숴야겠네. 내 전공이 철거거든. 서윤이 손짓하자 707 후배들이 해머를 들고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과 장식장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아, 그만. 서재 책장 뒤에 있어. 김희성은 공포에 질려 술술 불었다. 서윤은 서재 비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빼곡한 장부와 USB를 확보했다. 빙고. 서윤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증거 확보 완료. 사령관님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별장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별장을 대낮처럼 비췄다. 여기는 국군방첩사령부다. 김희성, 당신을 내란 음모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서윤은 장부를 챙겨 들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밖에는 정세훈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수십 대의 군용 차량과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서윤은 장부를 정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배달 왔습니다, 회장님.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했어. 정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 아래 서윤과 정 회장, 그리고 707 대원들의 모습이 뉴스 속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의 장면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방 비리 및 청부 폭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중앙에는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때 차기 국방부 장관이라 불리던 김희성 전 의원과 특수부대 출신 용역 대표 강무혁이었다. 강무혁은 여전히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한서윤의 망치에 의해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정세훈 회장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 김희성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사설 무장단체를 조직해 무고한 시민을 억압했다. 이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김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군인들을 매수해서 조작한 겁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취했다. 반성은커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 강무혁. 피고인은 군에서 배운 살상 기술을 민간인을 향해 사용했다. 특히 자신의 옛 상관인 피해자 정세훈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 한서윤을 살해하려 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강무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정세훈 회장이 정복을 입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별 4개가 박힌 정복의 위압감은 강무혁을 압도하고 있었다. 정 회장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관심이었다. 주문. 피고인 김희성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무혁을 징역 15년에 처하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 쾅, 쾅, 쾅.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25년과 15년. 사실상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희성은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고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강무혁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휠체어에 실려나갔다. 그가 지나갈 때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너는 군인도 아니야. 그냥 양아치지. 서윤의 입모양을 읽은 강무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철문 뒤로 사라졌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서윤과 정 회장을 에워쌌다. 회장님, 승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서윤 씨, 홀로 무장단체와 싸우셨는데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정 회장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의 승리는 저나 한서윤 대위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연남동 주민들,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정 회장은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서윤. 이 친구가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그저 늙은 뒷방 노인일 뿐이지요.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김영숙 분식집 사장님과 박성필 경비원님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차가운 금속만 만지던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연남동 골목은 분주했다. 강무혁 일당이 부수고 불태웠던 한 공방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다. 어이, 거기 시멘트 좀 더 가져와. 박성필 경비원님이 작업 반장처럼 소리쳤다. 평소에는 소심해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분이 걷어붙인 팔뚝에 힘줄이 솟을 정도로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아이고, 참 좀 드시고 하세요. 김영숙 사장님은 쟁반에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한가득 담아왔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 내 일처럼 돕고 있었다. 강무혁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세탁소 주인, 철물점 아저씨도 돌아왔다. 그들은 서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으려는 듯
묵묵히 땀을 흘렸다. 서윤 씨, 우리가 그때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을까. 철물점 아저씨가 서윤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사과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공방 내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아늑하게 바뀌었다. 정 회장이 사비를 털어 최신식 공구들을 들여놓았고 주민들은 페인트 칠과 배선 공사를 도왔다. 더 이상 이곳은 서윤이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도피처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사랑방이 되었다. 공방 한쪽 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윤이 직접 만든 최고급 원목 의자와 테이블이었다. 휠체어를 탄 정 회장을 위한 전용석이었다. 회장님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서윤이 정 회장의 휠체어를 테이블에 맞춰주며 물었다. 정 회장은 의자의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다. 훌륭하군. 내 평생 앉아본 자리 중에 가장 편해. 청와대 영빈관 의자보다 낫구먼. 회장님 농담도 참.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깡패들이 진을 치고 행패를 부리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서윤아. 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다. 네, 회장님. 이제 내 진짜 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 꿈이요? 그래. 너는 군에서 전역하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싫어서 쇠를 깎으며 마음을 달랬던 거 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을 거다. 내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일 때 빛난다는 걸.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남은 손. 강무혁의 손목을 부러뜨렸던 그 손. 하지만 동시에 정 회장을 구하고 동네를 지켜낸 손이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윤이 망설이자 정 회장은 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국방색 천으로 쌓인 작은 상자였다. 이걸 열어보렴.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군번 98-730. 김은주. 서윤의 눈이 커졌다. 김은주. 그녀가 707 특임대 신입 시절 가장 존경했던 교관이자 롤모델이었다. 작전 중 순직한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여군. 김중령이 내게 맡기고 간 유품이다. 언젠가 자기를 닮은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배가 나타나면 주라고 하더구나. 정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강무혁이 너를 살인 기계로 가르치려 했다면 김은주는 너에게 군인의 영혼을 심어준 사람이지. 나는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은주를 봤다.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자 최고의 수호자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뜨거운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과 정체성의 혼란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연남동 은행나무 길은 노랗게 물들었고 한 공방의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서윤 공방 앤드 보안 컨설팅. 공방은 이제 단순히 금속 공예품만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서윤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동네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관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의 집에 방범창을 설치해주고 위급 상황 시 대처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이제 동네의 유명 인사였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학교를 파하고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서윤을 보고 배꼽 인사를 했다. 서윤은 작업하던 용접 마스크를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오냐, 차 조심하고.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세훈 회장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고 보조장구에 의지했지만 그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회장님. 서윤이 놀라 공구를 던져두고 달려나갔다. 어허, 뛰지 마라. 다친다. 정 회장이 사람 좋게 웃으며 서윤을 맞았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휠체어는요? 재활치료가 제법 효과가 있더구나. 의사 말로는 기적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다 내 덕분이다. 내가 만들어준 그 편안한 의자 덕분에 허리에 힘이 생겼어. 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공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네, 그럼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식을 하는 날이었다. 작년 강무역 일당을 몰아내고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연남동 승리의 날이었다. 해가 저물자 분식집 앞 평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다. 김영숙 사장님의 특제 순대볶음부터 박성필 경비원님이 쏘는 치킨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 연남동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웅 한서윤과 정 회장님을 위하여. 위하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서윤은 왁자지껄한 풍경을 바라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다. 고독한 늑대처럼 홀로 싸우던 그녀에게 이제는 지켜야 할 가족이, 그리고 함께 싸워줄 전우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다. 정 회장이 서윤에게 술잔을 건넸다. 한 잔밖에 한 대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서윤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서윤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명예도 되찾았고 다리도 이만큼 나았고 무엇보다 너 같은 딸을 얻었으니 말이다. 정 회장의 말에 서윤의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에게 정 회장은 상관을 넘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저도요.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빛으로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술잔을 비웠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술 취한 취객 하나가 고성을 지르며 나타났다. 아, 시끄러워. 누가 길바닥에서 술판이야. 덩치 큰 사내가 비틀거리며 행패를 부리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피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박성필 경비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셔. 좋은 날 왜 행패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오. 아니, 이 늙은이가 죽고 싶나? 취객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나서기도 전에 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동작 그만.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취객이 멈칫했다. 정 회장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술이 확 깨는 듯 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전우들이다. 내 전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자네는 오늘 제 발로 집에 못 갈 걸세. 취객은 정 회장의 뒤로 버티고 선 서윤과 결연한 표정의 주민들을 둘러보고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죄송합니다. 취객이 사라지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역시 회장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십니다. 하하, 늙은이가 목소리만 컸지 뭐.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렸다. 김은주 교관의 군번줄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교관에게 말을 걸었다. 교관님,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제 손은 사람을 부수는 망치가 아니에요.
사람을 잇고 지키는 용접기예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서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다. 그곳엔 더 이상 전쟁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평화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전직 707 특임대 대위이자 연남동의 수호자 한서윤의 진짜 해피엔딩이었다.